1월, 2월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편 거 아니냐. 역시 그 논리를 쓰는데 그 거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른 투자 자산보다 좀 황금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상승장에서만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좀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엄청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가격은 이제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정도가 가장 이제 거래량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760건 정도였고 25개의 행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보통 거래를 안 하니까 하루 정도 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한 개 행정구에 아파트 거래가 한 건 또는 두 건 있었던 것으로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거래가 좀 없었던 시장이었고 이것은 예전에 2008년 9년과 비교를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았던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000건, 2,000건 이렇게 좀 회복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만큼 증가한 것만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좀 그 추세가 그 예년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굉장히 좀 볼륨 자체가 낮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다가 약간의 기저효과 정도로 보여지고 이게 좀 긴 시간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좀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좀 짧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1월, 2월, 3월 추세는 어떻습니까? 2월에 올랐다가 3월에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1월, 2월, 3월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올라왔다가 3월 달에는 2월보다는 좀 낮게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를 이제 신고를 보통 30일 이내에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 집계에 다 나타나진 않아서 2월보다는 좀 이제 낮아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제 4월 좀 중순 지나고 하면 3월에 전체 계약이 다 통계가 나온다고 하면 2월과 좀 비슷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좀 비슷하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10년 평균은 5,000건, 월 5,000건 정도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많이 못 미친데 1,000건, 2,000건, 2,000건 뭐 이 정도로 나가는 추세라면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거래량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역시나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낙폭이라든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도의 어떤 의미 정도로만 해석이 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 상승으로 가기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세가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래량의 어떤 그 몇 건 됐다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거래 속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속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뭐 부동산원이나 따로 통계를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보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거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 거래가 됐을 때 이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낮게 거래가 된 것인지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 보니까 여기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직전보다 하락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그 가운데 보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전보다 더 그 상승했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제 상승인데요. 그 우측을 보시면 이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직전 거래보다 한 3건 정도만 좀 높게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7건 정도는 보합 또는 하락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7건은 전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평균 거래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속성을 따졌을 때 그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빈도, 이 비중이 좀 많아지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도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아직은 빈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반등이 있기 전에도
직전보다 10건 중에 3건은 좀 더 비싸게 거래를 했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좀 봐서 좀 더 세밀하게 뜯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있었다거나 해서 2020년, 21년 이렇게 상승장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그때의 상승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던 그 아파트 단지나 이제 이런 곳은 요 상승세가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하락 거래도 예전에 몇 년 전과 비교하면은 올라간 가격이니까 네, 그랬던 것들이 대부분 3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로얄 동이냐 층이냐에 따라서는 원래 이제 평균적인 일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가격 변동폭은 여기 빨간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제 보합층에서 좀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거래량이 반기 정도 이상 증가되는 추세와 함께 그 거래 속성이 직전보다 좀 높게 거래되는 가격의 비중이 좀 지금보다 좀 높아지느냐, 이걸 좀 동시에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다. 아까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표던데, 그러면 네네. 올 들어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서는 한 1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높게 거래됐던 그 비중이 네. 지금 한 30%, 3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한 40%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반등함에 따라서 비중도 좀 높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50대 50으로 가기에는 좀 표본도 좀 적고요.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수준인 건가요? 6대 4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전되려면 몇 대 몇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과 이제 정반대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보다 높게 거래됐던 비중이 한 60% 이상 정도 이제 꾸준히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체 평균 자체는 반전할 수는 있겠죠. 금리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사실 어떤 이제 시장의 재료보다 이제 금리가 미치는 시장 지배력이 가장 컸고 이제 모든 이제 가격을 거의 통제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닐 것으로 좀 하반기 때도 내다보고 있고요. 정점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요번에 그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처럼 그런 은행 이벤트가 있으면서 요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4월 달에는 좀 동결할 것으로 저희 하우스는 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그 상단에 대한 압박은 없겠지만 어쨌든 높아진 금리에 따른 여신 부담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상승에 좀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나가느냐, 말 그대로 그 운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을 이제 키 드라이버로 보고 있고요. 금리는 이제 영향력은 좀 작아졌지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측면은 이제 상승의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계속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